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릴 TV 멘토링 톡톡의 김다혜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있어 이 연애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연애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호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연애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 연애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나요? 만약 지금 극복하기 힘든 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아래에 ARS로 전화를 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 메시지를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오늘은요, 여러분의 연애 고민을 들어보는 러브와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스타일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선생님 두 분 나와 계시거든요. 먼저 열애장명원의 천서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옷 색깔이 오늘 상당히 화려합니다. 너무 티나요? 네, 예쁩니다. 네. 그리고 러브캠퍼스의 민동범 대표님 나와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멋진 남방을 입고 오셨네요. 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세상만사 다양한 고민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선생님과 그리고 저와 끝까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사연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지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무슨 일로 전화를 주셨나요? 예, 저는 제 딸의 네. 장래 진로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딸아이의 장래 진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천서연 선생님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상담 받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세원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딸이라 그랬는데 몇 네. 살이에요? 지금 6살이에요. 어려요. 그래요? 굉장히 네. 어리네요. 네. 네, 어떤 진로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우리 딸의 사주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어떤 쪽으로 키우는 게 좋은지 그게 궁금하고 네.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잘 많이 안 보시는데 굉장히 얘한테 관심이 네. 좀 많으신 것 아직 같아요. 6살인데요. 지금 사실은요. 네. 얘가 지금 어린이 모델 일을 하고 있어요. 모델 네. 일을 하고 네, 있다고요? 근데 네. 그쪽으로 적성이 잘 맞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저희가 정말 궁금한 거는 네. 얘가 지금 현재는 모델만 하고 있는데 네. 연기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도 주위에서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어제 학원 등록을 시켰어요. 네. 근데 이거를 시키고 나니까 이걸 잘한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애가 평생 이쪽 길을 가도 괜찮은지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그러네요. 네. 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살부터 돈을 버는 애들 흔치 않죠? 그러니까. 아니, 상당히 따님이 흥미모하시나 봐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주를 보면 알겠죠. 네, 애기 생년월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2007년이고요. 네. 7월 23일 네. 저녁 9시입니다. 저녁 9시요? 네. 어떤가요? 따님의 사주는 궁금하시죠? 어떤가요? 네. 글쎄요. 참 이렇게 조명이 많고 해서 환하게 이렇게 비춰져서 이렇게 예쁜 꽃 한 송이 모란꽃 같은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한 번 보고 두 번 봐야 되는 얼굴이지 그냥 지나칠 얼굴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 닮으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예쁘신가요? 아니, 저 닮은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쪽 이제 계속 가도 되는지 그쪽 길이 좀 궁금하시다는 얘기시죠? 네. 근데 얘가 사주 속에 지금 미월에 그 크다는 흑기운을 타고난 애입니다. 근데 사주 속에 사실 이렇게 조명이 많고 불기운이 많다 보면 사실 사진빨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화면빨이라고 네. 그러죠. 예, 이런 그런 우리가 조명 아래에서는 굉장히 참 잘 받는 얼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긴 것도 사실 예쁘게 생겼고요. 네네. 도화살까지 갖고 있어서 예쁜 얼굴은 맞는데 사실 지금 운을 봐서는요. 사실 이쪽 길로 아주 올인해서 가라는 소리는 제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운도 운이지만 내 타고난 사주의 어떤 본국의 어떤 그 특징상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끼, 우리가 특히 연예인 쪽은 우리가 끼를 많이 활용해서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사실 멍석을 깔아주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긴 건 예쁘게 생겼는데 뭔가 이제 하라고 이제 춤이나 노래들 이렇게 시켜보면 네네. 잘 하던가요?
아니 뭐 이게 제 눈에는 너무 예쁘고 남들도 다 이쁘다고 입을 되는데 네. 네. 조금 이렇게 아직 부족한 거는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또 연기 학원을 보내라고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권유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끼라는 건 사실 타고나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것도 물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학원이나 네. 이제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 일차적으로 일단 연예인에 맞는 그 사주가 있고요. 또 그 사주 속에서 그 끼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는 이제 우리가 역학 속에서 그 어떤 상관성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 상관이라는 용어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기질입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떤 멋을 낼 줄 알아야지 사실 이쪽 연예인 쪽 어떤 길이 잘 맞다고 저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사실 화면빨이나 사진빨은 잘 맞지만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 게 얘는 이제 모델 같은 일은 괜찮겠죠. 네. 그냥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도 사실 끼가 좀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또 연예인, 연기자 이런 쪽은 특히 더 그쪽이 제가 끼가 보기엔 더 더 있어줘야 강해야 되는 된다.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네. 일단은 좀 정상적인 코스로 다른 애들처럼 좀 키워주시다가요. 네. 얘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 활동하는 어떤 그 시점이 돼서 그쪽 방송계 쪽 일은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뭐 방송 쪽 일이 사실 연기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네, 어차피 이 사주는 많은 조명을 받는 일은 다 괜찮아요. 그래서 방송계 쪽 일이 참 잘 맞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요 시점에 사실 얘가 애기지만 돈 벌 운이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네. 얘가 지금 그 굉장히 메마른 흙기운을 타고 나는 사주인데 네. 사실 이렇게 물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그한테는 이제 재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횡재성 재물이 얘가 참 많습니다. 오, 예. 제가 보기엔 길거리 캐스팅 같은데 좋은 인연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오. 네.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얘가 돈을 좀 벌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6살짜리가 네. 돈을 많이 아유, 좋으시겠어요. 좋아요. 네, 근데 요 기간이 사실 좀 지나고 나면요, 네. 2년이 지나고 나면은 화운이 들어가면서 얘한테는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제가 봐서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6살짜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얼굴이 좀 변할 수 있죠. 크다 보면은 얘가 제 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타고난 고사주 속에서 관상을 뭐 이렇게 대충은 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좀 얼굴이 이렇게 각이 졌어요, 애가. 각이 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납작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얼굴이십니다. 예, 근데 바로 지금 하진 뭐, 않아요. 네. 그래서 커 가면서 이게 골격 구조가 사실 많이 바뀌지 네, 않습니까? 아이들은 또 몇 번 얼굴이 네네, 많이 변하더라고요. 바뀌죠. 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좀 성형도 필요한 얼굴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제 사주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쁜 얼굴들이 있어요. 굳이 성형하지 않아도 예쁜 얼굴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얼굴 관상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빨도 빠지고 얘네들이 이빨도 갈아야 되고 하다 보면 이빨 빠지고 하면 애들이 모델 활동하기가 조금 그쵸, 좀 힘들 수도 예,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커가는 과정을 조금 지켜보시고요. 미리 그쪽으로 연기자로 그냥 올인하시지 마시고 올해하고 내년은 모델 활동을 좀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네네. 하지만 8살 이제 학교 들어가고부터는요. 학년 기운을 제대로 좀 공부를 좀 시키시는 게 네. 오히려 얘 길게 봤을 때 인생을 길게 봤을 때 그죠?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차피 얘가 부터 사회 활동할 그 시점이 되면은요. 예. 어차피 얘가 하기 싫어도 그쪽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연기자는 아니지만 조명을 받고 이렇게 좀 화려한 직업이 얘한테는 잘 맞거든요. 네. 그리고 얘가 굉장히 그 재물이 많습니다. 사주 속에. 아, 그래요? 그래서 방송 활동 쪽으로 하시면서 네. 그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사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제복은 참 뛰어나게 잘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굳이 그쪽에다가 지금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네, 조금 보통 애들처럼 그냥 키우세요. 아, 예, 그래서 네. 선생님. 네네. 네. 저기 방송을 보니까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예, 우리 애 그렇죠. 이름이 지금 한글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방송 쪽 일을 하시게 되면은 이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한글 이름보다는 사실 한자 이름이 더 낫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한자 이름 속에는 우리가 그 한자의 어원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그 다 오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말라 있는 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름 속에 뭔가 수균이 관련된 글자를 써주면 좋은데 네. 만약 이 한글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오행에 어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소리의 어떤 그 오행만 있기 때문에 뜻에 관련된 그런 오행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에 어원이 들어가 있는 한자의 오행을 써주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한글 이름이라면 네. 이렇게 개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6살짜리 아이가 지금 어머님한테 굉장한 효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돈도 벌어다 주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얼굴에 그 사주에도 얼굴에 굴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사실 놀랐어요. 아, 그 뭐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기본적인 이게 틀 같은 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얘는 좀 갸름한 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머님이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사실은 정답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참고로 해보시고요.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늦은 나이에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이 생겨서 전화드렸어요. 아, 늦은 나이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신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분께서는 늦은 네네. 나이에 남자친구가 생기셨대요. 고민이 네. 또 많으신다고 하시네요. 음. 네,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 컨설턴트 민동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늦은 나이에 처음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네. 걱정도 많아지고 그러시죠. 그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자친구랑 생각 차이라고 해야 되나? 생각 차이. 의견 충돌 때문에 자주 다퉈요. 네, 네.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혹시 그 전화 주신 분의 현재 나이하고 그리고 성격 이 어떻게 어떤 편이세요? 28살 여잔데요. 네.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 네. 성격은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편이고 네. 생각이 많은 것 생각이 같아요. 많고. 연애 경험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처음이고요. 네. 처음이고요. 아, 그 인류 역사상 가장 복잡한 문제가 그 바로 남녀간에 해결할 맞아요. 수가 없는 그 정답이 없는 문제가 네. 바로 그 남녀관계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그만큼의 처음이다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들고 상당히 또 늦은 나이에 정말 연애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28살. 그러시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남자하고 여자는 다른 존재거든요. 예, 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네. 완전 다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네, 남자 네, 네, 바뀌었나요? 그렇죠. 아무튼 네. 이해가요.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고 네. 다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의견 충돌이라는 것도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게 됐나요? 남자친구가 주중엔 항상 일하고 토요일에는 취미생활 일하시고. 네. 하고 해서 네네. 일요일에만 겨우 저를 만나는데요. 아, 일요일에만요? 그것도 저한테는 힘든데 네, 네. 이번에 일요일에 다른 친구를 만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허락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신세진 게 있어서 밥 사준다고 그냥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섭섭한 마음은 너무 큰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이유로 만난다 그렇게 통보를 하니까 네.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네. 전 진짜 싸우기 싫고 해서 네. 그러라고 하고 앞으로는 미리 제 의견을 물어보라고 했어요. 저를 만날 때는 일요일에 하루 만나도 시간 없어서 바래다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네. 네. 힘들다는 사람이 그 친구한테는 굳이 일찍 일어나서 나간다는 게 네. 서운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처음이시니까. 처음이시니까. 그죠? 예, 네. 맞아요. 이것저것 굉장히 뭐 해야 될까, 바라는 거라든지 기대하는 게 아무래도 예. 처음이다 보면은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또 그거를 네. 내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해야 될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아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무슨 행동을 하셔도 아마 그 길에 차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이 서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남자친구분과 그 만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 네. 3개월 정도. 네, 기간에 비해서 스킨십 빈도는 무지 빠른 편이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가끔 외롭고 심심해서 그냥 스킨십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네. 아, 스킨십을 하는 것 같다. 네. 아, 그러면 전화 연결해 주신 분께서 남친과 스킨십 때문에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예. 많이 못 만나시잖아요, 평소에. 많이 못 만나시는데, 못 만나시는 만큼 그만큼 그 연락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자기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만족스럽진 못하죠. 일단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그냥 하루에 문자 몇 번이 다고 전화도 오래는 못해요. 네. 하루에 연락도 잘 안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예, 예. 네, 그런 상황일 그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네. 하루에 연락이 잘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지금 너무 화가 나려고 그래요, 네. 지금. 네. 네. 굉장히 뭔가 서운하실 것 같고, 네. 약간 어떻게 보면 계속 불만이 이렇게 쌓이실 것 같으세요. 네네. 그러면은 보통 사람 입장에서 예.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약간 헤어져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법도 한데 네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원래 친구였다가 사귀게 된 거였는데 예. 네. 그냥 친구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얘기도 해봤는데 네. 연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냐고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러면서 결국 일주일에 고작 6시간 만나는 게 전부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네. 아무 말 못하고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서로 다른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 것도 네.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 그냥 그런 행동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저한테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서 서운하고 좀 혼란스러워요.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으세요. 네네. 네, 목소리에서 네, 힘듦이 묻어 나옵니다. 네. 엄청.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남자친구 분께서 이런저런 이렇게 이유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정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소홀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래도 좋으시나요? 일단 첫 남자친구라서 더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네. 저는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편인데 남자친구는 자기 하고 싶은 거는 확실하게 밀고 나가고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랑 좀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선생님,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요, 그 의견 충돌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 연애시잖아요. 예. 나이도 이렇게 드셨는데, 네. 처음 연애시다 보니까, 이것저것 뭔가 기대하는 게 많이 있으실 예.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남자는 좀 논외로 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라든지 TV라든지 영화인데 굉장히 친숙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 멜로드라마라든지 예. 약간 그런데 약간 판타지가 좀 있으세요. 예, 그런 로맨스를 사실 네, 꿈꾸고요. 네, 네. 그런 로망이 있어요, 네, 여자애들이. 네, 네. 네. 그래서 경험을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세상 모든 남자가 다 그 영화에 나오신 그런 남자들처럼 굉장히 뭔가 잘해줄 것 같고 네. 맨날 매일 뭐 이벤트 열어줄 것 같고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한 뭔가를 해줄 것 같은데 네. 실상은요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제 남자 입장에서도 되게 좀 힘든 일이고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 삶도 있고 여러 가지 삶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환상 네. 그런 때문에 아니 이렇게 좀 그때요 연애를 해본 네. 사람들도요 네네. 그런 로망, 그런 로맨스를 벌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여자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 살짝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네. 네, 누구나 그런 환상이라든지 그런 로맨스에 대한 그런 거를 가지고 가는데, 네네. 근데 그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감안을 하고 있고 네네. 경험이 있다 보니까 딱 받아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기념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생일이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기대하고 그런 게 네. 또 있겠지만 매일매일 찾아와가지고 막 트렁크 열어가지고 풍선 날리고 그런 약간 이벤트 좀 힘들단 말이에요. 예. 남자가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 충돌이 약간 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왜냐면은 지금 남자친구분께서 이렇게 패턴이라든지 행동 패턴을 보니까 그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같으세요. 네. 그 아까 뭐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자인 친구,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죠. 여자친구 아니라 여자 그런 네. 그냥 여자 사람 친구. 예, 그냥 그 친구. 네, 그냥 친구죠. 그냥 네네. 여자가 아니라. 네, 친구를 그렇게 만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연애가 경험이 좀 있으시고,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것 자체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분을 이렇게 만난다고 하셨을 때도 그렇게 신경 안 쓰시는 것도 네. 사랑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분 성격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연애 경험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자분은 연애 경험이 좀 많으신 편인데 네. 여자분은 거의 없다, 처음이시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그 뭔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없지 않나. 왜냐하면 같은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사람이 그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만 그걸 자기를 알지 아니면은 굉장히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자분께서 그 굉장히 좀 내성적이고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이것 여러 가지에 대해서 표현을 분명히 못 하셨을 거예요. 예. 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그거보다는 그냥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뭐 참아 넘기고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런 기대로 네. 이렇게 참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남자가 더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내가 느끼고 있는 데에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트러블이 예, 났었을 그럴 것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네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표현을 일단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남자는 모르거든요. 여자의 마음을. 예. 그 여자분들이 그런 게 좀 있으세요. 뭐랄까.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네네. 뭐 알아서 잘 해주겠지 생각을 하시는데 네. 남자는 독실순사가 아니에요. 알 수가 아니 근데 없어요. 네. 여자들은 그래요. 네.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줘도 이 네, 사람이 네.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그렇죠, 그걸 그렇죠. 굳이 얘기해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근데 네. 뭐 선생님 얘기 듣고 네. 보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지만 네, 좀 네, 네. 알아줬으면 그런 부분도 네, 네, 있어요. 네, 네.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네. 좀 알아서. 예. 네.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이게 남자가 표현하는 방식하고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여자가 표현하신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조율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네. 절대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털어놓는 편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표현을 한 만큼 그렇다고 내가 이거 서운하다 이것만 얘기만 하고 있으면은 요구만 하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남자로 하여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한 만큼 너도 뭐가 문제가 있니 아니면은 뭐 들어줄 게 없니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상대방의 남자친구의 그런 고충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그래서 서로가 나도 들어줄 만큼 나도 이렇게 들어줄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가고 앞으로 더 노력해 가자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남녀가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표현.
네. 대화가 네, 네. 가장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아마 많은 연인들이 힘들어하고 싸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부터 남자친구에게 조금 더 솔직한 표현과 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드리는 TV 멘토링 톡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 가지 고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고민이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아래 ARS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활 속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고민이 계신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네.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있어서, 네. 인생의 전반적인 사주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지금 인생의 전반적인 사주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천세원 선생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세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세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뭐 전반적인 게 궁금하시다 그러셨는데요. 네네. 네,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아, 네. 중요한 거 포인트별로 몇 가지만, 네, 어떤 게 궁금하신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네. 네, 저는 네. 연예 기획사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네네. 사실 이 일이 네. 하고는 있지만 잘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네. 이쪽 일을 계속 해야 할지, 네. 아니면 더 잘 맞는 일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네. 결혼은 할 수 있을지 하고, 네. 가장 일반적인 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또 같이 일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 네. 일을 하면서 서로 의견 충돌도 많고, 네. 생각이 좀 틀려서 네. 계속 같이 일을 해도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네요. 네. 일단 그럼 본인 생일하고요. 그 아까 같이 일하신다는 분, 그분 생일도 같이 좀 아시면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71년 10월 13일 양력 오후 2시 10분이고요. 네. 동료는 68년 2월 4일 네. 음력이고 새벽 2시입니다. 202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은 굉장히 네. 네. 많이 속상하시네요. 계속 한숨을 하고 쉬고 계세요. 네. 나이도 지금 꽤 지금 40이 넘으셔갖고 뭔가 네. 지금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옛날에 그 강태공이 이렇게 낚싯줄을 들이우고 몇 년의 세월을 이렇게 기다리고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다가 큰 사람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면 참 다 좋겠지만 뭐든지 이렇게 시운과 때와 그 어떤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이렇게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미덕도 사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뭐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노력은 하시되 어떤 그런 시운이 받쳐줄 때 내가 역량을 발휘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우리 남자분 사주를 제가 보니까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 예. 이 토다 매금된 사주라 예. 굉장히 흙기운이 많은데 네. 이 보석과 같은 기운이 이 흙 속에 묻혀 있는, 그래서 토다 매금된 사주라 그럽니다. 이런 사주를.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우리의 물질 중에서 가장 비싼 물질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뭔가 빛이 나줘야 되는데 내가 타고난 기운은 보석과 같은 기운이신데 빛을 못 보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이게 흙 속에 묻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잘났는데 내 스스로는 자존과 어떤 긍지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존심 빼면 시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네. 근데 정도 많으시고 굉장히 네. 다정다감하신 분입니다. 남자분이지만 웬간한 그 여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섬세한 그리고 아주 그 세련미도 있으시고
외모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깔끔하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그렇죠. 그 아까 기왕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쪽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쪽 일이 사실은 잘 맞으세요. 왜냐하면 본인 사주 속에서 어차피 일반적인 직장은 조금 힘드세요. 네. 근데 전문직이라든가 본인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쪽 계통이라든가 그리고 본인이 화개살 기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화개살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연예계 쪽으로 실질적으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본인처럼 이제 그런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네. 일 자체가 나쁘지는 않고 본인한테 잘 맞기는 하신데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일을 했을 때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중요한 건 재운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본인 사주 속에 재라는 거는 나무입니다. 이 금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이 나무의 기운이 어떻게 잘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재운이 있고 또 처운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데 사실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사주보다는 그죠? 사주도 아까 그 토기운이 좀 많아서 네. 좀 내가 답답하다 그랬는데 운도 사실 올해하고 내년만 조금 좋으시지 몇 년 동안 또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임진년이라 그 보석과 같은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이 물이라는 기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물가에 가면 굉장히 좀 마음 편하신 걸 많이 느끼실 텐데 실질적으로 물을 좀 많이 좋아하시죠. 아, 예. 이런 분들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요. 수영장 같은 데도 자주 가셔야 되고. 신기해요. 그런 네. 거. 그리고 또 네. 사는 그 집도 항상 이렇게 물가, 강변 쪽 이런 쪽을 골라서 많이 다니십니다. 예. 근데 원래 어쨌거나 그 임진년 운은 본인한테 굉장히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해입니다. 네. 원래 같은 경우. 그래서 뭔가 직업적인 어떤 변동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또 운이 좋다 보니까 본인이 원래 같은 경우는 뭔가 생각을 하더라도 좀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잘 되는 방향 쪽으로 뭔가 생각을 전환할 수 있죠. 원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머리가 원래 같은 경우 굉장히 샤프하게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운이 좀 안 될 때는 네. 어떤 판단을 내려도요. 이렇게 죽을 집은 골라서 그런다면 골라서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원래 우리 지금 전화 주신 분이 상황이라든가 어떤 예. 판단력 같은 건 굉장히 정확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까 그 계속 같이 하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조금 큰 문제식은 같으신데요. 예. 원래 이분이 변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근데 이제 이분하고 관계에서 뭔가 독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 같이 할 것인가 독립을 네네.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중요한데 아까 그 친구분이신가요? 선배님이신가요? 선배시네요. 그죠? 나이가 더 많으신 걸로 네. 봐서. 근데 그분 사주가요. 본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분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분은 정월의 그 세부치 기운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근데 똑같이 어떤 보석과 같은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요. 서로 이 자존과 그 경쟁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세부치와 세부치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쇠하고 부딪히면 사실 쇠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다는 얘기겠죠. 네. 서로 이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좀 예민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서로들 간에 굉장히 좀 날카로워요. 두 사람 기운이. 그 날카로운 기운들끼리 굉장히 부딪혀 있다 보니까 매사 좀 의견이 좀 안 맞고 충돌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세상에 보석이 나 혼자만 이렇게 있어야지 빛이 나는데 이 두 사람 다 이 보석이다 보니까 네, 내가 더 맞아요. 잘나 보이고 맞아요, 내가 더 맞아요. 빛이 나야 되는데 둘 다 서로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오히려 너무 좀- 똑같은 기운이다 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래서 너무 똑같은 기운들은 우리 부부궁합에서도 사실 피하거든요. 많이 싸우게 돼 있어요. 똑같으니까. 근데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재우는 참 좋으신 분이네요. 네. 돈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따로 독립하시는 게 네, 서로 좋을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배우자 문제, 여자 문제도 아까 같이 물어보셨는데 네. 본인이 사실은 조금 섬세하고 다정다감은 하시지만 좀 약간 히스테리컬한 그런 성격이 사실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여자분을 만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해주다가도 나중에 가면 좀 이렇게 약간 좀 변하실 수 있는 그런 성격이십니다. 그래서 연애가 좀
잘 성사가 안 되는 그런 과거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결혼을 못 하신 것 같으신데요. 본인이 어떤 그런 성격도 조금 개선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내 성격 상관없이 내 배우자 운이 잘 들어와 있으면 또 결혼을 합니다. 네. 근데 본인 속에 있는 어떤 배우자 운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실 내년 4월이면은 좋은 사람을 사실 만날 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봐서 이 용신 속에 있는 여자분이라 본인이 그렇게 원하는 게 사실은 물기운이거든요. 너무 사주가 이렇게 화기운과 불기운만 이렇게 흑기운과 불기운이 많은 사주라 이게 토다 매금이 된 사주인데 여기서 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 파헤쳐줘서 내가 빛도 나면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까 제가 기운이다 그랬는데 네. 그 물에 관련된 그런 기운을 가진 여자분을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물 속에 지금 이 여자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덕은 굉장히 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혼하기는 어렵지만 네.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부인덕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내년 4월을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여자분을 정말 귀인이라 생각하시고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모시고 사셔야 된대요. 들으셨죠? 본인이 늘 이게 왕자병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여자를 이게 공주 대우, 마마 대우를 못 해주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네. 본인 사주 속에 있는 그 배우자는요, 정말 공주 대우를 해주시면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운이라는 건 아까 돈을 얼마나 벌면 벌겠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네.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것도 로망이죠. 근데 그 재운은 이 여자분들이랑 사실 같이 보는 겁니다. 내 사주 속에 여자랑 그 재운은 같이 보는데 예.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여자분이 나한테는 귀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결혼과 동시에 제가 보기엔 좀 발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돈을 버시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자분한테 다 맡기세요. 무조건 맡기십시오. 네. 그러면 그 여자분이 알뜰살뜰 잘 꾸려서 뭔가 재산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 사주 속에서 만약에 제가 돈을 직접 관리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사실 기분 탓이거든요, 이분이. 내가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돈 관리가 좀 안 되십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게 되면 꼭 부인한테 네. 무조건 통장채 맡기십시오. 그래서 네. 차라리 타서 쓰는 게 재산 증식에는 훨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꼭 그러세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예. 가족처럼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네네. 그 친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친구에게 좀 조언을 몇 마디 해주고 싶은데 네. 친구 문제도 상담이 가능할까요? 예, 예. 친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계시길래 그런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 친구는 네네. 남자친구가 아니고 여자친구인데요. 네. 뭐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저랑은 정말 어렸을 적부터 허물없이 이렇게 중마고 같은 친구예요. 네. 그 친구가 요즘 남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도 주고 싶고 또 어떤 조언을 해줘야 좋을지 몰라서 그렇게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예. 상당히 우정이 깊으신가 봐요. 친구의 우정. 좋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민동범 대표님 나와 계시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대화해 보시기 바라겠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분 문제로 전화 주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제 친구는 직장인이고요. 네네네.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고. 성격은 조금 소심한 편이고 네. 내성적이면서 좀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친구들한테도 막 소개도 시켜주고 뭐 그러다가 좀 연락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잘 지내고 있구나, 뭐 행복한 시간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 헤어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 술 사달라 그러고 뭐 또 이렇게 뭐 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친구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헤어지신지 아시나요? 이런 말을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사귀던 중에 남자친구가 그 외국으로 발령이 났나 봐요. 그래갖고 예. 장거리
연애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그 친구는 해외로 나가 있고 이 친구가 또 자기도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네. 임신 4주차에 또 임신. 예. 네. 지금 개인적인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원래 그 성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유산이 됐어요. 예. 유산이 되셨다.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이러는데 그 남자친구는 사실 그 친구가 부담이 될까봐 얘기를 네. 못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언제 또 그런 얘기도 좀 제가 들었고요. 예. 또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화상으로 막 이렇게 다투다가 헤어졌다고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아, 예. 많이 힘드실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유산에다가 헤어지시기까지 하셔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드신 상황일 것 같으세요. 네. 그 참. 그러면 이 사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그 헤어진 남자친구, 그러니까 전 남자친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헤어질 때까지는 서로 그 남자친구는 몰랐대요. 예, 임신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고요? 네, 그 친구가 네.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니까 귀국하고 나면 뭐 헤어졌어도 한 번은 볼 거니까 그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남자친구분은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시겠네요? 아니요, 지금은 아마 알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알고 있다. 그 친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막 네. 그 남자친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심정이니까 네. 일단은 헤어지고 나서는 서로 싸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 전화를 피하고만 이래가지고 SNS를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네네. 이제 그 외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딴 여자랑 여행을 간 사진을 이 친구가 오, 본 거죠. 예. 여행을 간 그래갖고 사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싸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유산을 했다고 쪽지를 남겼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울면서 얘기를 해서 네. 아마 그래서 남자친구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네. 그 친구분은 그 연락이 안 되시는데도 계속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세요? 예, 그 바보같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더라고요. 뭐 언제 귀국할지도 모르고 네. 연락도 안 되고 돌아오는 날짜도 확실하지 않은데 네. 근데 현재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또 말로는 지금쯤 돌아왔을 것 같다고 하는 소리도 하는데 체념인지 또 그것도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검증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반면에 그 문자를 봤다면 네. 또 같은 남자지만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네, 그 참. 그러면 그 친구분이 그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네네. 같으세요. 그, 빨리 해결책을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몇 개월 동안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그러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유산했다는 얘기도 하고 보고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네. 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좀 무시당한 것 같다면서 거의 맨날 술로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잠도 못 자갖고 수면제 먹고 잔다는 소리를 또 다른 친구들한테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최대한 빨리 이 아픔을 털어버리고 예전처럼 밝은 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해서 전화를 한번 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요, 그 밝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요인을 네.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나도 잠시 그냥 잊은 게 아니라 잠시 그냥 생각을 못 하고 있을 뿐이지 예. 그게 또 뭔가 여유가 있다든지 뭔가 혼자 있을 시간이 되긴 다음에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계속 뭔가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네네. 근데 이 유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든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같은 네, 생각이에요. 네. 일단 알고 있어야지 네. 이게 해결이 어떻게 되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뭐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뭔가 연락도 잘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뭐 걱정을 하고 뭐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알려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그 SNS로 그 유산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실을 알렸는데도 뭐 답이 없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남자들의 심리 상태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아, 왜냐면은 나를 잡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네네네네. 예. 뭔가 이 친구가 헤어졌는데 그냥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그 임팩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좀 관심을 탁 끌게 하지 않으려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네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갑자기 자기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임신에다가 네. 그 유산이 됐다는 사실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예. 네, 예기치 못했다 보니까 예. 안 그래도 이제 외국에 나와가지고 여러모로 혼자서 이렇게 힘들 상황일 텐데 거기다가 네네. 이런 사실까지 겹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충격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연락이 괜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네. 이제 그냥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은 외국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인프라가 이제 예. 뭔가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확인을 못했을 수도 뭐 그런 여러 가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떤 방법이든 뭐 전화를 계속 하시든 아니면 뭐 이메일을 작성하시든 SNS 하시든 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번 전화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만나시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서로가. 네네. 네. 그래서 방법이 구체적인 어떤 뭐 만날 수가 자체가 없으니까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네. 제가 뭐 명확한 시원한 뭐 해결책을 드리기가 되게 힘든데요. 지금 상황은 조금 뭐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친구분께서 좀 이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들어오신다면은 이 문제를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지 예.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일단 그 친구분이 최대한 지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게 네, 좀 네. 잊을 수 있도록 네. 그 지금 전화 연결해 주신 분께서 조금 즐거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네, 지금은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후에 그 남자분이 돌아오시고 하면은 네, 네, 그때 가서 좀 하나씩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애장명원의 천수연 선생님 그리고 러브캠퍼스의 민동본 대표님과 함께한 저희 TV 멘토링 톡톡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고민도 들어보고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했는데요.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언제나 앞으로도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TV 멘토링 톡톡으로 전화 주세요. 아래 ARS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TV 멘토링 톡톡이 여러분의 인생의 달콤한 카운슬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